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마감이 됐는데요. 이 마감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내일부터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을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코스피는 1.3% 강세 마감이 되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1.3%대 강세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종목이 강세를 보였는지를 내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그쵸? 주식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군을 추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오늘 강세 종목은 그쵸? 뻔합니다. 시장이 올랐으면 당연히 삼성전자 강세 보였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강세 보일 거고요. 그쵸?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강세를 보였다는 건 양극재 업체 쪽에서 강세를 보였다는 거죠. 원래는 2차전지 소재 그리고 반도체 이렇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눠서 상황을 체크하는 게 맞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양쪽 다 올랐습니다. 근데 두 종목 중, 두 업종 중에서 위치는 달라요. 자, 이런 비교가 필요합니다. 삼성전자보다 최근에 하이닉스가 더 강하죠. 자, 근데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뒤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하이닉스가 이렇게 강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강할 때는 삼성전자의 움직임도 기본은 해준다. 그쵸? 여기에 HBM이나 그쵸? 이런 이슈를 가지고 하이닉스가 앞으로 가는데 삼성전자는 빠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를 토대로 삼성전자가 뒤에서 받쳐주고 관련된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는 게 우선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매수하라는 게 아니라 추적하고 있는 종목들 있죠. 그 추적하고 있는 종목 중에 반도체는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리노공업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쵸? 리노공업을 종가에 들어갔고 그리고 하이닉스는 지금 이렇게 신고가를 갔는데 자, 여기 이렇게 보면 2차전지 종목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 BM 그쵸? 올랐죠? 그쵸? 2.5% 올랐고 포스코 퓨처엠 자, 보세요. 7% 상승을 했죠. 근데 이렇게만 보면 에코프로 BM은 2% 올랐고 포스코 퓨처엠은 7% 올랐으니까 포스코 퓨처엠이 더 강하겠네? 더 많이 올라가겠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가에 대한 매물을 맞을 수밖에 없고 고가에 대한 매물을 맞았을 때는 뭐가 발생합니까? 여기 저항 구간에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이닉스는 이제는 더 이상 저항 구간이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올라가면 당연히 차익 매물도 맞고 하겠지만 에코프로 BM이나 이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신고가를 만든 게 아니에요. 물론 이 7월 달에 빠지기 전에는 신고가 구간에 있었지만 이 아래쪽을 봤을 때는 뭐가 보입니까? 인간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거는 맞지만 그쵸? 62평을 하회하면서 추가적으로 하락한 이 구간에서는 공매도에 대한 농간이 있었다. 근데 이 공매도에 대한 농간을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그쵸? 전환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종목 그쵸? 우리는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는 항상 빨리빨리 보고 빨리빨리 수익 보고 빨리빨리 빠져야 됩니다. 그게 하이닉스 즉 반도체 종목을 먼저 공략을 해야 되는 게 오늘 시장의 핵심 사항이에요. 자, 그럼 시장에 대한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매크로 환경을 빼놓고 볼 수 없겠죠. 그 매크로 환경은 우리가 금리 그리고 채권 금리로 연결이 되고요. 그 채권 금리로 연결이 되면서 환율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자, FOMC가 끝났죠. 자, 그 전에 제가 물가지수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가지수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틀 전에 나왔습니다. 요 내용인데 자, 요렇게 쭉 보고 요겁니다. 요거예요. 가장 높았을 때 작년 7월 달입니다. 9.1%로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고요. 연율화 시키는 거기 때문에 YOY죠. YOY 기준에서 9.1% 상승이라는 엄청난 물가를 기록하고 파월이 깜짝 놀라가지고 0.75%씩 금리를 맞춰놓은 게 지금 5.5%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쵸 3.1%까지 낮아졌고 평균 물가 목표제 즉 AIT로 평균 물가 목표제가 연결이 2%에 고정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파월이 되게 비둘기적인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금리를 인하시키는 데는 모두 회의적이었다. 하지만 금리는 다 올렸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환호하면서 주가가 올랐는데 그 오르는 과정에서도 그게 한국 시장하고의 상황과 맞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한국 시장의 상황을 볼 때 미증시와 연결시킬 수 있는 기술적인 내용을 내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쵸?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 상승했죠.
인텔 1% 상승했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보합권 마감이긴 하지만 그쵸 최근에 강세를 보였죠. AMD 그쵸 당연히 AI 이 반도체하고 연관이 되어 있죠. 그쵸 그런데 최근에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보합권 마감입니다. 이렇게 기술주 위주로 강세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판단하고 하는 내용의 모든 건 미증시부터 시작을 한다. 그럼 미증시를 토대로 한국 시장까지 움직이는 그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자, 보세요. 하이닉스 강세. 왜? 미국에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니까. 그건 왜?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들어왔고 이쪽 개화 시기에 이 상황을 토대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그쵸. 연결되어 있는 종목을 봐야 된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하이닉스고 우리가 하이닉스를 직접적으로 공략을 해서 그쵸. 주가는 절대 이 저가부터 잡고 고가에 정확히 팔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확인하는 과정 거치고 신고가 이후에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스킬을 계속해서 키워야 되는데 그 신고가 이후에 매수할 수 있는 스킬의 기본이 되는 게 대형주에 대한 파악이고 오늘 강세를 보인 종목 중에 하이닉스만큼 주목될 게 없다. 그리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여기 LG 에너지 솔루션 그쵸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SK 이노베이션도 그렇고 그쵸 다 강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저는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저가에서 반등을 주는 거하고 다시 신고가를 만든 건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그쵸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크다고 보시면 되고 그만큼 지금은 반도체에 집중을 해야 될 때다. 만약에 이 반도체가 지금 매매하면 안 된다, 고평가됐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뭔가 의도가 있어서 그러는 거고 주식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반도체를 안 하잖아요. 정말 손가락 빨 수 있습니다. 벼락거지 될 수 있으니까 반도체를 반드시 집중을 하시고 그리고 그건 언제 끝난다? 엔비디아의 실적이 꺾일 때가 아니라 하이닉스의 실적이 돌아서기 시작할 때 그쵸? 한 분기, 두 분기 흑자 전환은 뭐 거의 뭐 100% 되는 거니까 상관없고 한 분기에서 한 두 분기 정도 그쵸? 두 분기 정도 돌아서는 그 시점에 우리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모두 다 정리하는 그 시점이다. 근데 그때가 되면 이미 시세는 다 끝나 있을 거예요. 자, 시세는 다 끝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집중해서 한번 보시면 되고 그리고 시장 관련해서 그쵸 시장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종목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시장 관련해서 보면 자 제가 지금 하이닉스 관련해서 이야기를 계속 드렸죠. 자 하이닉스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하이닉스가 아니라 삼성전자로 쳐볼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하이닉스가 올라가기 위해선 삼성전자가 뒤에서 받쳐야 된다고.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빠진다고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될까요? 환율 튀겠죠. 그쵸 환율 튀면 뭐가 튀나요? 달러 튀죠. 그쵸? 달러 튀면 뭐가 튀나요? 미국 경기가 작살이 납니다. 근데 내년에 대선 있죠. 11월 달에. 자, 11월 달에 대선 있어요. 지금 바이든 인기가 안 좋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경기 딱 꺾인다.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의 민주당은 난리가 날 겁니다. 그쵸? 트럼프가 딱 들어오면 어우, 그 무서운 분인데 그거 어떻게 알죠? 어떻게 알겠어요? 그쵸? 그래서 경기에 대한 부분을 지금부터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에는 뭐 무차별적으로 뭐 금리를 막 조율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연준에서도 발목이 잡힙니다. 아니 그 정권에서 딱 붙잡고 있는데 아무리 미국이라도 그걸 가만히 둘 리가 없죠. 그리고 실제 그런 경우를 우리가 봤죠. 그렇죠? 옐런 의장 지금 재무부 장관입니다. 미국의 옐런 장관이 그쵸 파월 이전에 연준 의장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트럼프하고 싸우다가 잘렸잖아요. 그쵸? 그때 뭐라고 싸웠었냐면 인사권 있죠, 인사권. 연준 의장의 인사권은 대통령한테 있다 없다로 싸웠는데 결국에는 잘려서 나왔습니다. 그쵸?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결국엔 잘려서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파월이 돈이 없겠습니까? 그쵸? 돈이 없어서 연준 의장을 하는 게 아니라 명예직이란 말이에요. 그쵸? 연봉 따져봤자 엄청난 권한에 비해서 뭐 미국의 대통령 연봉이 2억인가 뭐 4억인가 그렇다 그러죠. 그쵸? 아니 트럼프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 2억 4억 이런 연봉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명예직이잖아요. 그쵸? 권력의 이 정점. 근데 이 금융 쪽에서는 연준 의장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뭔가 남기고 싶은데 그래서 하는 건데 지금 파월은 자기 이름을 좀 남기기 위한 그쵸? 물가를 잡았다는 볼커처럼 그쵸? 폴 볼커처럼 이름을 남기기 위한 무언가의 액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절대로
이 작살내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을 거다. 그걸 정확하게 이 내용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내용 한번 보시면, 자, 보세요. 1.8% 하락했죠. 오늘 환율 올라가면서 막 뭐 더 올라간다 시장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무한정 올라갔을 때 어떻게 돼요? 달러 무한정 올라갈 거고, 그럼 달러 무한정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금리 박살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경기도 박살나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안정적이에요. 그럴수록 매수 구간으로 잡아야 됩니다. 이 부분 절대 잊지 마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주식시장에서, 그쵸, 한 방향으로 계속되는 경우는 없다. 근데 지금은 상승 쪽의 방향을 싣고 있습니다. 무조건 싣고 있기 때문에 그 실어가는 그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시작점에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작점에 있는 종목이 반도체라는 거고 2차 전지가 아닙니다. 2차 전지 아니에요. 절대 이거 하면 안 돼요. 지금 물론 내가 선수야. 그쵸? 나 충분히 이 중간에 나오는 시세 같은 거 충분히 따먹을 수 있는데 그만큼 선수야. 그랬을 때는 내가 매매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2차 전지에서 고가에서 매물 맞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신고가 가면서 쭉쭉쭉쭉 날아가는 게 좋을까요? 시세 측면에서 봐서도, 자, 보세요. SFA 반도체. 그쵸? 조정 구간이 있습니다. 왜? 신고가 갔으니까. 근데 자, 보세요. 시세 한번 내면 이렇게 된다. 근데 시세 시작점은 신고가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 주목할 점은 한 가지 내용. 그쵸? 반도체가 핵심 종목이었다. 근데 오늘 하이닉스의 시세를 보건대 신고가 들어갔죠. 관련된 종목을 지속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 기술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항상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내용에 대한 정리는 시장 걱정할 거 없다. 그쵸? 시장 걱정할 거 없고 종목 반도체 공략하자. 요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물려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내가 물린 종목 그리고 매수가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릴 수도 있고요. 그쵸? 그리고 제가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소통방이 있으니까, 그쵸? 그쪽으로 제가 초대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장 너무 걱정할 거 없고요. 무엇보다 이제 상승의 시작점이고 반도체 지금 공략하지 않으면 손가락 빨 수 있으니까 그 부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2차 전지는 선수 아니면 지금은 매매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정말 2년 3년 보유하겠다. 그럼 사도 되는데 주식을 왜 그렇게 어렵게 해요? 어차피 시세 한번 내봤자 시세되는 구간은 3개월 안에 다 끝날 텐데. 그래서 신고가에 대한 이해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 부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